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아의 응급처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주 강의입니다. 이런 때는 만나서 책거리 정도는 해야 맛이 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가능하다면 팬 미팅 정도는 못해도 저자 직강 정도는 해야 모양이라도 갖춘 소통이 되는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을 앞으로 자녀를 몇 명이나 두고 싶습니까? 제 의견은 이미 말했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 정도. 그 이유도 말한 것 같은데 둘이 싸움하면 심판볼 나이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셋. 그것도 이야기했죠. 아마 곧 있으면 셋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둘만 있어서 마음으로 딸 삼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애를 키우면서 속상한 일도 많지만 감사할 일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 더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무리한 주장인가요?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른 상황에서 소아의 응급처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 기다릴까요?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구토의 원인과 기전을 설명한다. 둘째, 구토의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한다. 셋째, 귀의 통증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다. 넷째, 귀의 통증의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한다. 다섯째, 소아의 이물질 삼킴의 종류와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한다입니다. 오늘도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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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이번 강의 내용은 1차 시에는 소아의 구토 및 그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2차 시에는 귀의 통증, 즉 이통과 그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3차 시에는 소아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 수은 체온계나 동전, 수은 정지 등을 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자꾸만 토할 때 걱정이 됩니다. 까꿍 하면 반갑다고 쌩긋 웃다가 꿀꺽 토하기도 하고 심할 땐 얼굴색까지 변하면서 토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비싼 음식을 토해서 안타깝고 무슨 심각한 병이 왔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토하면서 설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토와 구토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앞에 앉은 이수근 학생. 설마 이수근 학생이 내 강의까지 듣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저 학생의 대답은 오바이트라고 합니다. 오바이트. 맞습니다. 물론 수강생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오바이트가 정답이 아닌 줄 아시죠? 오바이트는 과식 혹은 과식하다는 뜻입니다.
구토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구토하다는 vomiting 혹은 vomit입니다. vomiting, 동사로는 vomit입니다. 구토는 메스크음이 선행되어 하부식도 관략근이 이완되고 가로막과 복근이 경련성 수축을 일으켜 복압이 상승하고 흉곽내압이 상승하며 위 내용물이 강한 힘에 의하여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학생은 하부식도 관략근이 무엇이며 가로막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다음 장면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꼬마의 구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10살짜리 꼬마가 혼자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꼬마는 창 옆자리에 앉았고 바로 옆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남자는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꼬마는 멀미를 하기 시작하여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깨우기는 무서웠고 그렇다고 그 남자를 넘어가기는 너무 덩치가 컸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꼬마는 참지 못하고 남자의 무릎 위에 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꼬마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는데 남자는 깨지 않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말로 사과를 해야 하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놀라서 자신의 무릎을 보자 꼬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10초 시간을 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꼬마왈, 아저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꼬마의 놀라운 대처 능력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구토의 일종인 개우기, 역류가 있습니다. 개우기나 역류는 영어로 regurgitation이라고 합니다. 개우기는 식도나 위 내용물이 힘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음식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우기, 역류의 일종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이 음식을 삼키면 성대 뒤에 있는 입구멍을 통하여 식도를 지납니다. 하부 식도에는 관략근이라는 근육 구조가 있어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간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다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신생아 및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의 발달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또 신생아 및 어린 영아는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형식을 먹으며 직립 자세를 취하게 되는 만 2세까지 음식물의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막은 흉부와 복부를 나누어주는 막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횡경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막이 수축하면 복부 압력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흉부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류나 구토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디를 찍은 사진인 줄 아십니까? 어디 사하라 사막도 아닙니다. 물론 어디 천연 동굴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디 화산 폭발하기 전 분화구도 아닙니다. 제가 보여주는 사진은 대부분 인체입니다. 이 사진은 위내시경을 했을 때 입을 통해 들어가서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하부 식도 관략근의 작동에 의해서 구멍이 좁아져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꽉 제대로 조이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떤 동물에는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 다시 씹는, 즉 되새김질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는 학생? 네, 그렇습니다. 소, 낙타, 사슴, 기린, 토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위 내용물을 역류해서 되새김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 내용물이 역류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구멍이 좁혀지는 부위에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봅시다. 자세히 보면 일부 표면이 조금 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표면이 헐은 것입니다. 위 내용물은 산이 강한 성분입니다. 위 내용물은 HCl, 염산 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염산 성분이 많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위 식도가 만나는 식도 표면을 헐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위 내용물의 위식도 역류로 인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를 우리는 위식도 역류염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역류, 즉 개우기의 주된 원인은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자주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식후 공기를 삼킨 후 비정상적인 위 배출 등으로 위가 팽만하게 되면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조장됩니다. 아이의 활동량이 많아지거나 배에 힘을 주거나 비만, 과식, 삼투압이 높은 식사, 힘든 호흡 등도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을 떨어지게 조장합니다.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역류는 생후 4개월경에 위식도 역류의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출생 후 아이가 12개월이 되면, 돌이 되면 대부분 역류의 증상이 해소됩니다. 아이가 직립 자세를 취하고, 즉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고형식을 먹게 되는 2세가 되면 위식도 역류 증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아이들은 금방 우유를 입으로 토해내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토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에 있어서 우유를 자주 넘기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무턱대고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신생아들은 잘 개음으로 아이의 체중 증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생아들은 개우기를 생리적으로 잘 하지만
개우기를 너무 많이 하여 체중 증가가 안 될 정도라면, 또 오랫동안 개우기가 지속된다면 진찰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역류를 방지하는 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기와 관계된 것으로 우유나 모유를 먹인 후 반드시 트림을 시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트림을 시킵니다. 수유 바로 눕히지 말고 몸을 세우고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므로 트림을 시켜서 위백만을 유도하는 공기도 빼내고 음식물도 충분히 내려가도록 합니다. 또 이식을 할 때 분유와 쌀가루를 섞어 음식을 걸쭉하게 먹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유식은 언제 합니까?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까? 이유식은 빨리 시키면 생후 4개월에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후 6개월에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유나 분유 먹일 때를 생각하고 묽게 이유식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개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묽게 된 이유식은 개우기를 계속하도록, 즉 쉽게 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식을 걸쭉하게 한다는 것은 스프 형태가 아닌 죽 형태로 약간 진하게 분유를 먹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걸쭉하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먹일 때는 한꺼번에 다 먹이지 말고 소량씩 자주 먹입니다. 한꺼번에 다 먹이게 되면 빨리 복부가 팽만될 수 있습니다. 복부가 팽만되면 복압이 올라 쉽게 개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임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음식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도록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식품인 토마토, 초콜릿, 민트 등과 같은 주스, 카페인 함유 음료수는 피해야 합니다. 식후 자세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자세인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엎드린 자세 혹은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가 위 내용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엎드린 자세는 아주 어린 아이, 4개월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이 안 된 아이는 고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코를 박고 숨을 쉬지 못하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입는 옷은 꼭 끼는 옷을 피하므로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에서 병적으로 위식도 역류가 지속되면 다른 증상이나 다른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식도 역류가 자신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소량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지속되는 사람은 쉰 목소리, 후두염, 인두, 이물감을 잘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쉰 목소리, 후두염, 인두, 이물감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위식도 역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위식도 역류가 지속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만성 기침, 또 원인을 잘 모르게 자주 발생하는 천식, 재발성 폐렴, 흉통, 가슴 쓰림, 산 역류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침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과 달리 천식이 자주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한 번쯤 위식도 역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토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토를 일으킵니까? 거기 학생, 교수님, 저 말입니까? 그래, 맞아. 제가 얼떨결에 학생 역할까지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생은 비위를 자극하는 냄새를 맡았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배가 아플 때, 손으로 자극할 때, 멀미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대뇌 겉질을 자극해서 토하도록 합니다. 우리 귀의 평형중추를 자극해서 토하도록 하고 소화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극을 통해 토하도록 합니다. 혈액 내 여러 약물, 독소, 케톤, 암모니아 등의 자극으로 인해 우리 머리 안 연수에 있는 구토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구토를 하는 것도 양상이 있습니다. 사출성 구토는 뿜듯이 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인한 구토일 뿐만 아니라 또는 장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구토이기 때문에 때로는 장 폐색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할 때 위 내용물만 나오는지 아니면 녹색 색깔의 담즙이 나오는지 심지어 대변이 나오는지에 따라 구토의 위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토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생아에서는 생리적으로 개우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원인이 있어야 구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모든 연령의 소아에서 가장 흔한 구토의 원인은 위장관염입니다. 흔히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병은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병에 이완되는 소아 연령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장염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 기생충 등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설사를 일으키는 노타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뭐라고요? 노타바이러스 감염. 노타바이러스는 5세 이하 영유아에서 급성 감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감염 증세를 보이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위장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영유아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방에서는 사계절 내내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겨울철에 유행합니다. 또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노타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계절적으로 분석해보면 봄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타바이러스는 분변, 경구, 경로로 전염되며 일부는 호흡기 감염도 가능합니다. 노타바이러스의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탈수에 대해서 치료하며 기본은 경구수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토하면서 설사까지 한다면 식중독이나 장염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장에 폐쇄가 있어 장내 압력이 증가한 경우, 과식을 하여 위가 매우 늘어난 경우, 감기로 인해 편도선과 인두에 염증이 생겨 구역질을
일으키는 경우,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안 깊숙이 손가락을 넣다가 구역질을 일으키는 경우, 뇌수막염, 뇌종양, 뇌출혈과 같이 두개골내의 압력이 높아진 경우, 참을미 등과 같이 우리 몸에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술이나 항암제 등과 같이 구토 반사를 일으키는 약물을 먹은 경우, 더럽거나 끔찍한 장면을 보았을 경우에도 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여름이 가까우면서 두통을 호소하며 토하는 경우는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구토 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소아구토 발생 시 긴급 대처 방법,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첫째, 먼저 입안의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아이가 토할 때는 당황해하지 말고 입안의 음식물을 잘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 쪽으로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거나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입안의 음식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은 잘 토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토물이 입 밖으로 나오게 하므로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한 냄새 때문에 계속해서 토할 수 있으므로 토하고 난 후에는 아이의 입안을 헹궈주고, 젖먹이 아이인 경우에는 젖은 가재, 끄지를 사용해서 손에 감아 입안을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셋째, 아이가 토한다고 무조건 금식을 시키기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두 숟갈 먹여본다든가, 약국에서 엘레드롤이나 페디라 같은 전해질 용액을 사서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알고 계신 대로 보리차 대신 설탕물 혹은 소금물, 그 외 일반적인 이온음료 등은 탈수를 더욱 조장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를 먹이고 싶은 경우에는 이온 음료에 물을 2배 내지 3배 희석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외 아기가 대변을 언제 보았는지, 확인한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채는지 등을 확인하여 병원에 오시면 진단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임의대로 금식을 시키는 것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소변량이 줄거나 입술이 갈라지거나 아이가 예민하게 과행동을 보이거나 오히려 축 처지면 탈수가 있으므로 병원에 데려와 수액 공급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통, 귀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